I think the reason that the cloud was so important around 2013 was every company was an internet company. 네, 안녕하세요. VG니어스 이기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전기차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테슬라라는 기업이 떠오르시겠죠? 사실 이 테슬라가 개발한 전기차 이전에는 1800년도부터 최초의 전기차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기차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주행 거리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대중화가 되지 못하고 현재에 와서야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점점 발전하게 되는 산업인데요. 사실 이러한 전기차 산업은 컨테이너 기반의 환경을 운영하는 쿠버네티스가 발전된 계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구글은 쿠버네티스를 왜 오픈소스화 하였는가까지도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럼 알아보시죠. 영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번 영상은 허니팟이라는 채널에 쿠버네티스 히스토리라는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는 부분을 먼저 밝힙니다. 쿠버네티스에 대한 역사나 오픈소스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은 2013년 실리콘밸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The environment of Silicon Valley in 2013, you're kind of on the heels of the DevOps movement. We're moving from just pure virtualization into infrastructure as a service, aka the cloud. And so at that point, automation tools are all the rave. People are now trying to abstract the way this. IT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버나 넷플릭스와 같이 대부분의 인더스트리에서 IT의 기술력을 가져와서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IT에 있어서는 세 가지 정도 키워드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두 번째는 컨테이너, 세 번째는 데브옵스와 자동화 영역입니다. 자, 그럼 먼저 클라우드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실리콘밸리에서는 클라우드가 전혀 생소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와서는 정말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존재하고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장 좋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과 서비스들의 특징, 그리고 비용, 여러 가지 부분들을 비교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인데요. 2013년에는 명확히 AWS가 클라우드 시장을 점유하던 시대였습니다. AWS는 2002년부터 아마존닷컴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인프라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해서 2006년 EC2라는 컴퓨팅 인스턴스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함과 동시에 이 클라우드 시장을 쥐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렇게 급성장하는 AWS의 클라우드 산업을 보면서 다양한 IT 기업들이 이를 보면서 이 시장에 우리도 한번 뛰어들어 봐야겠다. 혹은 내부적으로는 AWS를 이 클라우드 시장에 독점적으로 가져가게 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었고 오늘 특히 소개해드릴 쿠버네티스 히스토리는 철저하게 구글의 시각으로서 영상이 진행됩니다. 구글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내부적인 IT 경험을 가지고 클라우드 시장에서 생산이 있을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는 구글은 2008년도에 구글 클라우드의 최초 프리뷰 버전을 내놓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프로젝트명 레드독이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표합니다. 따라서 2010년도부터 본격적인 프리뷰 버전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구글의 GCP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서비스는 AWS의 후발주자로 2013년에 클라우드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글로벌 IT 컴퍼니들의 움직임으로 경쟁이 과열해지고 그거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클라우드의 폭발적인 수요와 경쟁에 이어서 또 다른 트렌드의 축이 되는 것은 컨테이너 시장이었습니다. 도커 잉크라는 회사에서 솔로몬이라는 CEO가 있었는데요. 이때 도커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인 도커컨에서 도커 컨테이너에 대해서 최초 어나운스를 하게 됩니다.
Docker is pretty special because almost immediately it got a lot of buzz, right? People got really excited about it. I personally am really excited about Docker. I think it'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project I've worked on. But because of the buzz, because of the excitement, I get a lot of questions, right? People come to me and they say, what the hell is Docker in the first place? I heard about it. I don't get it. Why? What's the big deal? It is a big deal. I'll start by saying that. And I think containers, the concept of containers and the implementation behind it will be a big deal for all of us. I think it will affect the way we work, the way we create software, the way we distribute it in big ways in the coming months and years. And I think that's really exciting. So that all has to do with the problem of shipping. 이 당시에는 많은 기업들이 OS의 종속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추상화 기술을 접목해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를 프로덕션 서비스에 적용하거나 확장할 만한 기술력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도커컨에서 발표된 이 도커 컨테이너 기술은 많은 IT 기업이나 개발자, 엔지니어분들에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기술력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구글도 예외가 아닌데요. 구글도 2013년 기준으로 15년 전부터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을 했었고 이 당시에는 볼그라고 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구글 내부 인프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트렌드는 데브옵스와 자동화 영역입니다. 이렇게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IT 산업군에서 기업에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 서비스나 기술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개발자와 엔지니어 간의 문화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어떻게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러한 데브옵스 자동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컨피그 매니지먼트, 퍼펫, 앤서브, 셰프와 같은 컨피그 매니지먼트 툴이나 인프라 애저 코드와 같은 방법론을 적용한 테라폼 같은 기술들이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데브옵스 환경과 자동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큰 허들이 되었었던 것은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종속성에서 디태치 되어야 되고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도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는 독립적인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For me, coming from the configuration management world, treating infrastructure as code, but without the right abstractions, and you see Docker for the first time, you look at that container image as a universal solution to the building and packaging of an application problem. 자, 이때 구글은 2013년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동시에 클라우드 보편화, 마지막으로 자동화와 데브옵스에 대한 요구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개발된 이 볼그라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영상에서는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체국을 예시로 드는데요. 우리는 보통 우체국에 찾아가서 보낼 물건을 담기 위해서 봉투나 박스 같은 데에 직접 넣어서 표면에다가 우표를 붙이고 보내는 곳과 받는 곳에 대한 명시를 하게 되면은 우체국이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정해진 기일 안에 도착하도록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만 명시를 하고 어떻게 즉 how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우체국에서 책임지고 약속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영상에서는 프로미스 티어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우체국에 대한 예시를 IT 환경에 대해서 접목하게 되면 개발자는 결국에는 자신이 개발하고자 하는 랭귀지가 파이썬이든 자바든 고랭이든 상관없이 개발한 소스 코드들을 컨테이너에 담아서 어디로 보낼지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한 방법을 명시하게 되면은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명시는 개발자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쿠버네티스가 하는 역할은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존재하는 영역,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영역을 추상화시켜서 개발자에게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데에만 포커스하고 IT 운영자 입장에서는 새롭게 추상화된 레이어를 가져감으로써 이 영역이 온프레미스든 클라우드든 완전히 동일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글의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필요했고 내부적으로 개발된 볼그라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기존에 있었던 보그를 다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할까
혹은 이미 시장에 개발되어 있는 솔루션을 우리가 조금 더 개발하는데 컨트리뷰션을 할까?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쿠버네티스의 코파운더라고 불리우는 브랜든 버니스가 그러면 우리가 개발했었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기반으로서 새롭게 개발을 하되 이를 오픈소스 시켜서 모든 IT 기업에서 사용하고 각각의 엔지니어가 컨트리뷰터가 되는 형식대로 개발이 되도록 오픈소스화 되도록 하는 건 어떨까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기업의 CTO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우리 기업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정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이윤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를 우리 회사만이 가지는 아이덴티티 기술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허나 구글은 여기에서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자, 앞으로 클라우드로 가는 것, 그리고 차세대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환경은 컨테이너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특정 기업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직접적으로 공개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도입되어서 활용되고 그 기업의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 더 완성도 높고 빠르게 도입될 수 있는 방법이 오픈소스화였던 거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픈소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모든 개발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율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거고 이 생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림이 구글에서 봤을 때는 컨테이너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글에서 직접적으로 개발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도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는 언제나 버그가 있고 누구나 지속적으로 고쳐서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소스코드를 사용하고 또 모든 사람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구조로 만들고자 한 거죠. 하지만 구글 내부적으로도 이 쿠버네티스를 오픈소스화 할 것인가, 자체 기술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선 찬반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브랜든 번슨, 조 베이다, 크레이그 맥루키라는 인물이 쿠버네티스의 프로토타입인 볼그를 개발한 팀에 소속되었습니다. 이 팀은 마운틴뷰에 소속되어 있었고 구글의 클라우드 팀은 시애틀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인물은 쿠버네티스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시애틀 클라우드 팀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구글의 인프라 팀과 클라우드 팀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개 프로덕트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VP들과 핵심적인 인물을 만나면서 왜 오픈소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했었고 이 과정이 굉장히 챌린지했다고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So Google getting into cloud was an interesting experience in and of itself. And the story of cloud has really been answering that question of now what? Now I have a machine, how do I make that machine useful? With all of the containerized platforms with Borg that have been built up for so long, we knew that there was a better way to offer developer platforms. 그러나 이렇게 수없는 설득 끝에 결국에 VP들의 마음을 움직였었던 거는 우리 구글이 원하는 인더스트리에 대한 새로운 변화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엔지니어들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진 않았지만 구글이 원하는 인더스트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런 움직임을 보고서 전기차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테슬라가 모델 3, 모델 S와 같은 다양한 전기차를 발표함과 동시에 제로백 3, 4초대에 나가면서 400km, 50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테슬라의 무서운 횡보에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는 이를 두고 볼 수 없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독일의 내연기관 제조업체들도 모두 다 전기차로 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죠. 하지만 이런 전기차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만 내연기관에서 완전히 전기차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활용할 수 있는 충전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구글이 결국에는 컨테이너가 차세대로 존재하게 될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방향, 인프라가 변화될 방향이다라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IT 혁신을 이끄는 다양한 기업에서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컨트리뷰션하고 그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만 차세대 IT의 궁극적인 변화가 아닐까라고 구글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Craig and I were discussing this on a bus ride from an offsite,
at least at the beginning, Kubernetes felt too core, like too precious to open source. So I would say the starting position was no. I was like, this is the vision, this is what we can accomplish, etc. And he got it. Like he got it quite deeply. One of the big reasons to open source it is this change in the industry that we want, which is shift the agenda of cloud, huge agenda. Google is not big enough to do that by itself. To pull off that agenda, you have to have a lot of fellow travelers, right? And open source is the way to do that if you can get people to actually participate. 그래서 수없는 거절 끝에 결국에는 구글에서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결정하게 돼서 쿠버네티스 1.0 버전을 아나운스하게 됩니다. So we were off to the races. 최종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볼그라는 시스템 대신 고랭으로 완전히 새롭게 작성을 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위한 추상화 레이어, 즉 쿠버네티스를 새롭게 개발하게 됩니다. 이때 쿠버네티스라는 이름을 제작하게 된 비화도 나타나는데요. 이때 쿠버네티스를 개발한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붙이면서 우리 이 새로운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으면서 운전하는 쿠버네티스의 코파운더인 크레이그 맥루키가 운전대를 보면서 조향, 파일럿 이런 걸로 아이디어를 찾다가 많은 언어 중에서 그리스어인 쿠버네티스라는 단어로 결정하게 된다 합니다. 여기서 쿠버네티스로 결정적으로 정해진 이유 중 하나도 구글 검색창에서도 쿠버네티스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란색 칠각형의 운전대가 그려져 있는 쿠버네티스 로고는 그 당시에 디자인을 전공한 쿠버네티스 개발자인 팀 허킨스라는 엔지니어 분을 통해서 최초 디자인이 나와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그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구글에서 쿠버네티스를 개발하던 팀이 결국에 오픈소스화를 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술로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있었을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는 트렌드가 2022년에 지금과 같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점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날로날로 기대가 되는데요. 저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V지니어스의 이기성입니다. 감사합니다.